안녕하세요. 스포자TV 샤론입니다. 오늘의 코로나 강의에서는요, 정규분포와 표준 정규분포 이 두 가지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무슨 내용인지 바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3단원에서 하나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메인 핵심 중에 하나인 정규분포에 대해서 오늘 배워보려고 하는데요. 자, 여기까지 배우면 이제 3단원의 첫 번째 소단원이 거의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럼 정규분포가 무엇인지 같이 알아보면 좋겠는데, 그거를 알아보기 앞서서 우리가 무엇을 배웠었는지 같이 복습을 하면서 좀 비교를 하면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우리가 배웠던 개념 중에 확률 변수라는 개념이 있죠. 확률 변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눴었는데요. 어떤 거랑 어떤 거였죠? 그렇죠. 하나는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이산 확률 변수라는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값이 좀 연속적으로 나타내는 키의 변화나 몸무게의 변화, 강의 깊이의 변화라든지 이렇게 연속적으로 나타내는 연속 확률 변수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각각의 확률 변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에서는 대표적으로 분포를 딱 하나씩 배우는데요. 이산 확률 변수랑 관련해서는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열심히 배웠던 이항 분포라는 거에 대해서 배워요. 자, 이항 분포는 기호를 어떻게 나타냈었죠?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 해가지고 B로 시작했었고요. 대표적으로 두 가지 문자가 쓰였는데 뭐와 뭐? N과 P가 쓰였던 거 여러분 아직 기억 잘 하고 계시죠? 이 N과 P는 각각 회수와 그리고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나타내는데요. 여기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를 구할 수가 있었죠. 평균 어떻게 구했어요? 평균은 나와 있는 두 개 문자 곱해서 그대로 NP 이렇게 됐었고요. 분산은 NP 옆에다가 하나 더 쓰면 된다 그랬죠. 1에서 P를 뺀 값인 Q를 딱 써주면 NPQ 요 세 개 곱하는 게 분산이었고,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루트 분산이니까 루트 NPQ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다. 자, 그러면 연속 확률 변수에서도 대표적인 분포를 배워야 되겠는데, 자, 눈치로 뭐일 것 같아요? 그렇죠. 바로 이 친구가 오늘 배울 정규분포라는 친구입니다. 정규분포가 이제 연속 확률 변수의 대표적인 분포 중에 하나인데요. 뭐 강수량이나 물체의 길이, 무게, 뭐 이런 것과 같이 자연현상이나 사회현상에서 나타나는 대부분의 연속 확률 변수가 이 확률 밀도 함수를 따르는데, 그 확률 밀도 함수를 나타내는 확률 분포가 이제 정규 분포가 되는 거예요. 무슨 소린지 조금 어렵죠. 하지만 요 친구는 이 용어나 이제 뒤에 나오는 식에 비해서 개념이 의외로 또 간단합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같이 배워볼 건데요. 먼저 기호를 한번 배워보면요. 정규 분포는 노멀 디스트리뷰션에서 얘는 n을 써줄 거예요. n을 써주고, 그 다음에 요 친구는 좀 특이한 게 여기 이제 또 두 가지의 숫자, 이제 우리가 지금은 문자로 표현을 할 건데요. 두 가지 NP와 같은 이런 기호를 쓸 건데, 여기서는 평균이랑 분산을 미리 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또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써주면 어떻게 될까요? 평균이 M이고 분산은 시그마 제곱. 분산을 우리가 V로 표시를 할 때도 있는데, V나 또는 표준 편차를 시그마로 했을 때 이 친구의 제곱이다 해서 시그마 제곱이라고도 분산을 많이 나타냅니다. 그래서 여기서 쓰이는 기호는 N, M, 시그마 제곱. 이렇게 우리가 이제 정규분포를 표현을 할 거예요. 선생님 그럼 정규분포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하면은 사실 요거는 지침서에도 나와 있어요. 요거는 어떻게 나오는지 대략적으로만 알려주고 엄밀히 다루지는 않는다. 이렇게까지 나와 있을 만큼 사실 얘는 실체를 파악하면 조금 복잡한 친구입니다. 자, 얘는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궁금한 친구들을 위해서 간단히 써주면요. 이 연속 확률 변수 x가 확률 밀도 함수를 가질 거 아니에요. 그쵸? 요거에 대한 확률 밀도 함수 fx가 요렇게 정의되는 때를 정규분포라고 합니다. 자, 요렇게 정의될 때요. x는 이제 실수 전체입니다. x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요렇게 될 때 너무나 복잡하죠. 그래서 이 확률 밀도 함수는 사실 요 식을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요 식은 여러분 그냥 머릿속 저편으로 남겨두셔도 되고요. 여기서는 정규분포의 성질을 가지고 이 연속 확률 변수의 확률을 구하는데 요거에 집중을 해주셔서 보시면 됩니다. 선생님 그러면은 요거 가지고 어떻게 구하나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는 같이 알아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확률 밀도 함수는 식으로 하기는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식 말고 우리가 함수를 표현하는 또 다른 방법 뭐가 있나요?
그렇죠. 그래프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래프를 가지고 보통 이제 많이 다룰 거예요. 그래서 얘는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냐면 조금 특이하게 생겼는데요. 얘는 실수 전체에서 정의가 되어 있고 요런 식으로 생겼어요. 요런 그래프를 딱 보니까 여러분 생각나는 동화 없으신가요? 그렇죠. 저는 이 그래프를 처음 딱 보고 어린 왕자가 생각이 났는데 어린 왕자에 약간 이렇게 비슷한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고 이게 뭔가요? 막 이렇게 물어보는 게 있죠. 근데 사실은 뭐 어린 왕자가 얘는 코끼리를 먹은 보아뱀이에요.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를 생각하면서 요 그래프를 같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생긴 친구냐면요. 일단은 가운데 대해서 대칭적인 친구입니다. 그쵸? 대칭적이에요. 근데 요 대칭적인 이 기준이 어디가 되냐면 요 친구가 이제 가장 높이 솟아있는 여기가 평균. 요런 그래프가 돼요. 여기가 평균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확률 밀도 함수라고 그랬죠. 확률 밀도 함수는 이전에 배웠던 기억을 잘 더듬어 보면은 요 밑에 있는 넓이가 얼마였다? 밑에 있는 넓이가 1이라는 거 여러분이 기억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왜냐면 확률 밀도 함수이기 때문에 모든 확률을 더했을 때 다 1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의 확률은 어떻게 계산한다? 딱 특정 부분에서의 확률을 구할 수는 없고 여기서의 확률을 구할 수는 없고 어디서 어디까지 이렇게 범위를 줬을 때 이 넓이로 확률을 계산했다. 이것도 떠올리는 친구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선생님이 지면의 한계상 여기까지밖에 안 그렸는데 얘를 이렇게 쭉 연장을 해주면은 점점 X축에 가까워진다. 그래서 그거를 수학적 용어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점근선이 점점 가까워지는 선이 X축이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한답니다. 자, 요 정도로 하면은 일단은 기본적인 간단한 정규분포의 성질에 대해서 다룰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제가 방금 말로 간단히 설명했던 것들이 교과서에 어떻게 정리가 되어 있는지 교과서 같이 보면서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지금 교과서 105페이지를 펴고 있고요. 105페이지에 있는 위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걸 보니까 정규분포 n, m, 시그마 제곱의 확률 밀도 함수 그래프의 성질이라고 해서 나와 있죠. 아까도 제가 얘기를 했듯이 이 확률 밀도 함수가 딱 나왔을 때 식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래프를 같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X축 그려놓고 보아뱀 모자처럼 이렇게 쫙 그려놓고 생각을 하시면 훨씬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 빈 공간에다가 좀 그림을 한번 그려놓고 같이 생각을 해봅시다. 자, 1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나요? 직선 x는 m에 대하여 대칭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아까도 제가 설명을 했듯이 여기 가장 볼록 솟아있는 이 부분이 m이고요. 이 부분이 이제 평균이 되는 겁니다. 얘에 대해서 좌우가 대칭이에요. 저는 대칭적으로 그리진 못했지만 여러분은 좀 완벽하게 한번 그려보세요. 자, 그 다음에 2번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x는 m에서 최대이고 x축을 점근선으로 한다. 그렇죠. 오른쪽에 그래프를 같이 보면 여기에서 제일 높게 솟아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최대값이고요. 그 다음에 양쪽으로 갈수록 점점 x축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x축이 점근선이라는 거.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3번을 보시면 그래프와 x축 사이의 넓이는 1이다. 자, 얘가 지금 무슨 함수이기 때문에? 확률 밀도 함수이기 때문에 여기 x축이랑 여기 사이에 요만큼의 넓이가 항상 1이 돼야 된다. 요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이랑 5번이 문제에서 가장 잘 다루는 부분이기도 하고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자, 요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일단 4번은 뭐라고 돼 있죠? 평균 m이 일정할 때 표준편차 시그마가 커지면 그래프는 낮아지면서 양쪽으로 퍼지고 시그마가 작아지면 그래프가 높아지면서 뾰족해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평균 m이 일정할 때라고 조건을 두고 있죠. 평균 m이 일정하다는 거는 어디를 중심으로 대칭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여기 m, 가운데 여기를 중심으로 대칭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정규분포에서는 두 가지의 중요한 단서가 있다고 했는데 하나는 m, 하나는 시그마 제곱. 즉 하나는 평균이고 하나는 분산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분산이 커질 때 분산이 크다는 얘기는 뭐예요? 분산이 크다는 얘기는 평균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애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반의 평균이 50점인데
50점인데 반에 친구들이 3명이에요. 한 명은 빵점 맞고 한 명은 50점이고 한 명은 100점이에요. 이러면 평균이 50이 되겠죠. 자, 근데 또 똑같은 상황에서 우리 반 친구가 3명인데 평균이 50이야. 근데 3명의 친구의 점수를 보니까 49점, 50점, 51점이에요. 자, 이렇게 되는 경우에 어떤 게 더 분산이 클까요? 그렇죠. 분산이 큰 거는 바로 이 첫 번째 얘기했던 요 경우입니다. 분산이 크다는 거는 가운데인 평균 50으로부터 양쪽 사이드로 떨어져 있는 값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49, 50, 51이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분산이 작다는 얘기겠죠. 분산이 작을수록 평균 가까이 있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자, 근데 분산에다가 루트를 씌워준 게 표준 편차기 때문에 평균이 일정한 상태에서 자, 그 다음 계속 읽어볼게요. 표준 편차가 커진다는 얘기는 많이 값들이 떨어져 있다는 얘기니까 이 그래프에서 봤을 때는 그래프가 낮아지면서 양쪽으로 퍼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보면요. 평균은 똑같지만 이렇게 퍼지게 된다. 요게 이제 표준 편차가 커질 때의 얘기예요. 그래서 표준 편차의 피읍을 생각을 하시면 폭이 커진다. 폭이 넓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기억하기가 쉬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표준 편차 시그마가 작아지면 어떻게 돼요? 그래프가 높아지면서 뾰족해진다. 이렇게 돼 있죠. 표준 편차가 작아진다는 얘기는 평균 근처에 있는 애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주면 평균은 똑같은데 이렇게 솟게 되는 거야. 자, 이 친구가 이제 시그마가 작을 때, 즉 폭이 좁을 때 시그마, 표준 편차와 폭 이렇게 생각하시면 기억하기가 아주 쉽겠죠. 자, 이거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이제 갔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마지막 5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은 뭐냐면요. 표준 편차가 일정할 때요. 표준 편차가 일정하다는 얘기는 평균으로부터 떨어진 정도가 다 똑같다는 얘기죠. 표준 편차가 일정할 때 평균이 변하면 대칭축의 위치는 바뀌지만 그래프의 모양은 변하지 않는다. 자, 이것도 밑에다가 그림 그려서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요. 자, 표준 편차가 일정하다는 얘기는 평균으로부터 떨어진 정도가 일정하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프가 이렇게 있을 때 요게 만약에 M1이라고 하면 평균을 변했을 때 이 모양이 똑같이 유지를 하면서 이렇게 위치만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M2, 그 다음에 M3. 제가 좀 눈에 비슷하게 그렸는지 모르겠네요. 위치가 바뀌지만 모양이 변하지 않는다는 게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4번이랑 5번은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험에서 굉장히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다루는 내용이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내용을 그대로 복습을 할 수 있는 문제가 바로 밑에 문제 1번이 있는데 같이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오른쪽 그림은 여러 가지 정규 분포 곡선을 나타낸 것이다. 이 중 평균이 가장 큰 것과 표준 편차가 가장 큰 것을 각각 말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평균이 크다는 얘기는 자, X축이 이렇게 그려져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 만약에 여기가 0이 있어요. 그럼 1은 어디로 가죠? 이 오른쪽. 2는 그 오른쪽. 3, 4. 그 다음에 마1, 마2, 마3. 그러니까 이런 수직선 상에 있을 때는 오른쪽으로 가는 게 값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균도 보면요. 예를 들어 여기가 0이고 3이고 5다.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 이 대칭축이 되는 게 여기가 평균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평균이 어떤 게 가장 커요? 평균이 큰 거는 당연히 맨 오른쪽에 있는 디귿이다. 요거를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평균이 크다는 거는 이 대칭축이 오른쪽에 있는 거를 가장 오른쪽에 있는 걸 찾아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선생님이 아까 뭐랑 생각하라 그랬죠? 표준 편차는 폭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편하다고 했죠. 표준 편차가 크다는 거는 폭이 큰 거, 즉 폭이 넓은 거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오른쪽에 기역, 니은, 디귿 보니까 가운데로부터 폭이 가장 큰 거는 그렇죠. 기역이 가장 폭이 크죠. 그래서 표준 편차가 가장 큰 것은 기역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규분포까지는 대충 알겠는데 표준 정규분포는 왜 필요한가? 이런 질문이 이제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표준 정규분포가 무엇인가도 아직 안 배웠죠. 자, 우리가 방금 배운 거는 정규분포인데 이 앞에 무슨 용어가 붙어 있어요? 표준이라는 게 붙어 있는 걸 보니까 얘는 뭔가를 대표하는 이런 느낌이 좀 들지 않나요? 자, 이 친구는 이제 왜 필요하냐면
우리가 앞에서 정규 분포를 배울 때 예를 들어서 하나를 선생님이 생각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n 10,4다. 이런 정규 분포가 한번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그래프랑 같이 생각을 해봤을 때, 자, 이렇게 그려줬을 때 여기 평균이 뭐가 되는 거죠? 평균이 10이 되고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얼마인 거야? 표준 편차가 4가 아니고 2인 거죠. 2. 자, 여기 있는 10과 4의 의미를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라고 제가 살짝 섞어놨습니다. 조금 어렵긴 한데 얘가 평균이고 얘가 분산이에요. 즉 얘가 시그마 제곱으로 써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저는 항상 이렇게 뒤에를 제곱으로 고쳐주는데요. 이렇게 하면 표준 편차가 훨씬 더 잘 보이죠?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정규 분포는 확률 밀도 함수를 표현해 놓은 거기 때문에 결국은 얘는 뭐를 구하려고 하는 거냐면 확률을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확률을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그러면 10부터 12까지 x가 가질 이 확률은 얼마야? 이런 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x가 10에서 12까지의 확률은 얼마야? 이제 x가 이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했을 때 가정이에요. 근데 요거를 알려면은 식을 알고 식을 적분을 해야 이게 넓이가 나오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실제로 처음에는 다 계산을 했겠죠. 그 어려운 식을 가지고. 근데 좀 재밌는 게 발견이 되는 거예요. 예를 하나를 더 써볼게요. 20,9를 따르는 정규분포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이 친구는 평균이 10보다는 조금 더 크죠. 그 다음에 표준 편차 어떻게 됐어요? 표준 편차가 아까 2였는데 이 친구는 얼마가 됐다? 9가 아니고 3의 제곱이니까 3인 거 보이시죠? 표준 편차가 클수록 어떻게 된다? 폭이 커진다. 그러니까 얘는 조금 더 넙대대한 모양에 이렇게 조금 더 가라앉아 있어야 될 거예요. 그 다음 평균은 20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가 궁금한 거냐면 20부터 23까지 가지는 얘는 이제 y를 따른다고 할게요. 이때의 확률이 궁금한 거예요. 즉 여기서는 y라고 했으니까 y가 뭐 20부터 23일 때까지 이 확률이 궁금한 거야. 즉 여기의 넓이를 구해보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이 두 개를 구해봤더니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졌냐면 두 개가 넓이가 같은 거예요. 즉 왼쪽에서 칠했을 때 여기 요만큼의 넓이랑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 칠했을 때 요만큼의 넓이가 같다는 얘기예요. 얘는 어떻게 해서 같아질 수가 있을까? 되게 달라 보이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수학자들이었겠죠? 이 사람들이 숫자에 주목을 해서 봤더니 이 10이라는 숫자는요. 자, 요 10이라는 숫자는 평균이잖아요. 그쵸? 평균으로부터 12는 사실 선생님이 숫자를 살짝 조정을 해놓은 건데 12는 이 분포에서의 표준 편차죠. 이 평균으로부터 표준 편차만큼 떨어져 있을 때 이 사이의 넓이랑 이 오른쪽으로 와서 볼게요. 오른쪽의 20은 이쪽의 평균입니다.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의 시그마는 뭐였어요? 평균이 지금 20이고 시그마 편차가 3인 상태죠. 즉 이 평균으로부터 3만큼 시그마만큼 떨어졌을 때 이 차이가 똑같이 2나 3이 같진 않지만 각각의 표준 편차만큼 떨어져 있을 때의 넓이가 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한 다음에 이제 어떻게 했을까요? 수학자들이 이거를 표준화하기 시작합니다. 즉 얘의 대표적인 모형을 만들어가지고 그 친구의 대표값을 구해놓으면 m으로부터 시그마만큼 떨어져 있을 때의 넓이가 이제 항상 그 값으로 일정하다는 것을 알아낸 거죠. 그래서 표준 정규분포가 필요한 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표준 정규분포는 어떤 친구를 이제 대표적으로 하냐면요. 표준 정규분포도 정규분포기 때문에 뭐랑 뭐가 필요하겠어요? 일단 n으로 시작하고 평균이랑 표준 편차가 필요하겠죠. 평균은 쉽게 그냥 0으로 하고 표준 편차를 1로 했을 때 가장 간단하고 우리가 알기 쉬운 정규분포가 되겠다. 이렇게 이제 정한 게 표준 정규분포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이렇게 정해주고요. 평균이 얼마? 평균이 0이고 시그마, 즉 표준 편차가 1인 정규분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방금 우리가 위에서 봤던 이 두 가지 상황 있죠? 이 친구랑 그 다음에 이 친구의 넓이가 똑같이 그려주려면 이 밑에 있는 표준 정규분포에서는 0부터 얼마만큼 떨어지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여기는 시그마가 1이기 때문에 0부터 1까지 여기의 넓이를 딱 구했을 때 여기의 넓이를 구했을 때 이 위에 있는 친구들이랑 다 똑같은 넓이가 나온다는 거죠. 이 세 개가 이제 다 같아진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우리가 대표적인 친구인 이 친구만 가지고 구하면 되겠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나중에 다음 시간에 볼 건데요. 표가 이제 다 나와 있어요. 표가 이제 0에서 1까지의 넓이는 얼마, 0에서 0.5까지의 넓이는 얼마, 뭐 0에서 2까지의 넓이는 얼마 이런 게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쉽게 확률을 구할 수가 있다. 이 아이디어를 위해서 표준 정규 분포가 사용이 되는 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대략적으로 표준 정규 분포가 왜 나오는지에 대해서 아시겠죠? 네,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 다음 강의로 저는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 꼭 안녕.